자, 첫 번째 문제 봅니다.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일관 사후 대조선국 군주와 대미국 대통령과 아울러 그 인민은 각각 모두 영원히 화평하고 우호를 다진다. 만약 타국이 어떤 불공평하게 하고 경시하는 일이 있으면 통지를 거쳐 반드시 서로 도와주며 중간에서 잘 조정해라는 제3자 개입 규정이 나왔습니다. 거중 조정에 대한 내용이죠. 아래를 또 읽어봐요. 현재 양국이 의논에 정한 이후 대조선족 군주가 어떤 혜택, 은전의 이익을 타국 혹은 그 나라 상인에게 베풀면 미국과 그 상인이 종래 점유하지 않고 조약에 없는 것 또한 일체 균점하도록 승인한다라고 해가지고 최혜국에 대한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뭐 고중조정 최혜국 하게 되면은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 대한 내용이 되고요. 82년에 이제 체결이 되죠. 서양과 체결한 최초의 조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는 문제가 되죠. 자, 선지 읽어봅니다. 1번 양국의 무제한 유출 조항을 포함시키고 있다. 강화도 조약과 관련된 부속조약 두 개가 더 체결이 된다라고 했는데 무역장정에 대한 이야기죠. 산무 무역장정 이렇게 외우자라고 했어요. 76년에 체결이 됐고 산무하면은 무관세, 무항세, 무제한 양국 유출이 됩니다. 오른쪽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봐요. 76년에 이제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돼서 부산과 원산과 인천이 차례로 개항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불호가고 무역 규칙이 설정되게 되죠. 이 중에 이제 규칙이 뭐예요? 규칙이 산무 무역 규칙이라고 해가지고 무관세, 무항세, 무제한 양국 유출이 되고요. 이후에 이제 80년에 2차 수신사로 김홍집이 일본에 다녀오면서 조선 책략을 갖고 오게 되죠. 그래서 조선 책략에 영향을 받아서 뭐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그러잖아요. 그래서 연미라는 이 단어를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82년도에 조미 수통상 장령이 체결되게 됩니다. 내용이 뭔가? 그럼 거중조정의 내용하고 여기에 나온 최혜국도 있고 그 다음에 관세 조항이 있죠. 거중조정, 관세 조항 그리고 최혜국까지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세하고 최혜국 반면에 이제 산무무역규칙 위쪽에 보면 산무무역규칙에는 관세가 없고 항세도 없고 그리고 양공유출이 있죠. 무제한 양공유출 이렇게 해서 이제 83년도에 개정이 되죠. 개정된 건 어떻습니까? 이 산무 이게 83년도에 와가지고 관세가 조일 무역규칙이 개정이 된다. 관세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방공령 규정이 시행되게 되고 최혜국 규정도 나오게 되죠. 뭐 관세하고 최혜국 이거는 미국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죠. 자, 2번 또 읽어봅니다. 외국 상인의 내지 통상권을 최초로 규정하였다. 우리가 임제상 그러잖아요. 이모곤란이 일어나게 되고 재물포조약과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이 체결되게 되는데요. 이 중에 이제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청나라 상인이 이제 우리 내지로 들어와가지고 기존의 우리나라 상인들과 대결을 하게 되죠. 자, 3번 청해 알선으로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조약이다. 이거 옳은 설명이죠. 청나라에서 쓴 조선 책략 자체가 이제 청나라 황준센이 쓴 그런 내용이죠. 황준헌이라고도 하는데 뭐 황준헌이라고 우리 시험에는 나오기 때문에 황준헌이 쓴 그런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계를 한 게 이용장의 알선으로 했죠. 뭐 우리나라에 대해 가지고 종주국이라는 지위를 인정받으려고 이제 한 거예요. 4번 또 읽어봅니다. 스티븐스가 외국 고문으로 부임하는 계기가 되었다. 뭐 정말 질릴 만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스티븐슨하고 메가타가 되죠. 04년에 있었던 제1차 한일협약 엄청나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63회에도 또 나왔었죠. 5번 부산, 원산, 인천에 개항장이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강화도 조약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읽어보죠. 가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답사 계획서 가의 근현대 유적과 역사를 찾아서 뭐 짜장면 박물관이 있고 제물포가 있네요. 제물포 조약. 메가더 장군이 있죠. 6.25와 관련된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뭐 짜장면 하면은 이쪽에 인천에 있는 차이나타운에 가면은 짜장면이 이제 우리나라 음식이잖아요. 중국 음식이 아니라 그 춘장을 섞어 먹은 게 뭐 최초다. 국수에다 처음에 섞어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공화춘이라고. 근데 오리지널이 뭔지를 전 모르겠어요. 가봤는데 중국집이 뭐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거의 뭐 아무데나 들어가서 먹어도 맛있습니다. 여기를 뭐 몇 번 가봤었는데 그래서 짜장면 박물관, 제물포, 메가더 그러면 인천이 되죠. 인천이구나 정도를 알고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1번 읽어봐요. 개항 이후 조계가 설정되었다. 옳은 설명이죠. 조계하면은 조선 내에서 외국인의 거류지가 됩니다. 우리가 강화도 조약에서 부산과 원산과 인천이 차례로 개방되게 되죠. 부산은 경제적 목적, 원산은 군사, 그리고 인천은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이 담겨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거 엄청나게 반복되는 선지입니다. 덕수궁,
속조전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반복이 돼요. 3번 일본과의 무역을 위한 외관이 설치되었다. 뭐 부산 등에서 설치가 되죠. 4번 강우규가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을 투척하였다. 이건 서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일제강점기에 들어가서 배울 내용인데요. 인물의 이름하고 뭘 했는가 정도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5번 영국군이 러시아 견제를 빌미로 불법 점령했다. 이것도 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85년에 거문도를 점령해서 해밀턴 항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죠. 개항 이후 부원인만 알게 된다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자, 다음 문제 읽어봅니다. 가, 나 문서가 작성된 사이에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가를 읽어보니까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고 하나 실은 양적이다. 화친이 한번 이루어지면 어쩌고 저쩌고 한다. 외인이 양적이다. 일본이 서양 놈들하고 똑같다. 도끼 메고 갔다는 거예요. 최익현의 외양일체론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봐요.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기 직전에 최익현이 주장한 거죠. 외양일체론. 나를 또 읽어보죠. 지금 조정에서는 어찌 백해무이간 일을 하여 러시아가 없는 마음을 먹게 하고 미국이 의도하지 않았던 일을 만들어 오랑캐를 끌어들이려고 하십니까? 러시아와 미국이 나왔네요. 저 황준원이라는 청나라 사람은 스스로 중국에서 태어났다 하면서도 일본을 위해 말하고 예술 좋은 신이라 하며 난적의 앞잡이가 되어 땡땡땡 영남 만인소가 되죠. 이 만소를 중심으로 영남 만인소라는 상소를 올렸다. 1881년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시기도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80년부터 초기 개화 정책이 통리기무화문 플러스 12사로 추진이 되게 되는데요. 이 이후에 이제 80년에 들어온 거 조선 책략이 있죠. 2차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가져온 조선 책략하고 엮여가지고 82년도에 조미 수통상조약이 체결되게 되는데요. 이 사이에 있던 거죠. 여기를 반대하는 거.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 이 두 가지에 대해 가지고 이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골라주면 되는 겁니다. 선지를 한번 읽어보죠. 1번 김기수가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왔다. 1차 수신사가 되죠. 강화도 조약 이후에 1차로 김기수 그리고 2차로 김홍집이 다녀오면서 조선 책략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정답이야 바로 1번이네요. 2번 읽어보죠.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였다. 85년도에 해당하는 거죠. 이 이후에 해당하게 됩니다. 3번 평양 관민이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웠다. 66년에 병제병 그러잖아요. 병인 양요가 있던 같은 해입니다. 이걸 원인으로 해서 이제 심해 양요가 일어나게 되죠. 4번 거중 조정을 포함한 조약이 체결됐다. 조미수호 통상 조약인데 영남 만인소가 상소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약이 체결되는 거죠. 강화도 조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양일체론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는 거죠. 그래서 각 조약보다 약간 늦게 위치하기 때문에 4번 하게 되면 이후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양원수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격퇴하였다. 66년에 있었던 병인 양요에 대한 그런 설명이죠.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봅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이날 밤 우정국에서 낙상연을 열었는데 총판 홍영식이 주관하였다. 연회가 끝나갈 무렵 담장 밖에 불길이 일어나는 것이 보였다. 이때 민영익도 우영사로서 연회에 참가했다가 불 끄기 위해 문 밖으로 나갔다. 밖에 형도 여러 명이 휘두른 칼에 맞받아 치다가 민영익이 칼에 맞아 당상 위로 돌아와 쓰러졌다. 그래서 이걸 치료해 준 게 누구예요? 알렌이죠. 그래서 이 초기에 의료기관에 대한 문제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거는 전체는 뭔가 기품반 일본 공사 다케조의 신이치로가 군대를 이끌고 와 호위하였다. 일본군이 개입을 했죠. 갑신정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모군란부터 한번 정리를 해봐요. 1882년에 부식군대에 대한 차별 대우 때문에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두 문자 어떻게 외웠어요? 재물포조약하고 상민 수륙무역 장정을 외워서 임재상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재물포조약이에요. 이모군란 때 이제 일본 공사관을 습격을 하니까 일본에서 공사관 호위를 목적으로 일본 군대를 파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일본 군대가 이제 개입을 하게 됩니다.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김옥균 정도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김옥균은 여기 안 나왔죠. 갑신정변 때 이제 일본 군대가 개입을 해가지고 청하고 일본하고 충돌이 있게 됩니다. 갑신정변을 뭐 제압한 거 그건 이제 청나라가 되고 일본은 뭐 소극적 개입을 한 거죠. 그래서 갑신정변 이후에는 갑한텐 그렇게 외우잖아요. 한성조약하고 텐진조약이 맺어지게 되는데요. 한성조약도 뭐 이렇게 일본에 대한 배상의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텐진 조약이 되죠. 청과 일본이 군대를 철수하고 파병 시에는 통보를 하자. 야, 나도 나갈 테니까 너도 나가. 대신에 우리 말 없이 그냥 막 들어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갑, 한, 텐 이렇게 외워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텐진 조약, 청일 군대가 동시에 철수를 하고 파병 시에 서로 통보를 한다. 너도 나도 약속을 하고 손을 떼자라고 했죠. 이 이후에 이제 일어난 거는 동학독민운동 때 청군이 개입을 하니까 텐진 조약을 근거로 일본군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갑신정변을 우리가 풀고 있으니까 갑, 한, 텐 할 때 텐진 조약, 청일 군대가 동시에 철수를 하는 그런 조약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 문제를 풀어봅니다. 갑신정변에 대한 옳은 답을 고르면 되죠. 1번 최익형과 민종식 등이 주도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을사의병에 대한 설명입니다. 의병은 3번이 나와요. 을사조약과 관련된 거 05년이 되겠죠. 을미사병과 관련된 을미의병,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을사의병, 마지막에 정미의병까지 3번의 의병에 관한 내용도 뒤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번 한성조약이 체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갑신정변에 대한 옳은 설명이죠. 갑, 한, 텐만 기억하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3번 보고간민, 제폭고민을 기치로 내걸었다. 동학독민운동에 대한 설명이죠. 동학독민운동, 이거는 94년에 일어나죠. 갑오개혁과 같은 해고요. 그 내용이 연결되게 됩니다. 4번 99인에 대한 차별대우가 발단이 됐다. 이모군란이죠. 임, 재상, 재물포조약과 상민수륙, 무역장정. 5번 사건의 수습을 위해 박 교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이건 너무 엉뚱한 선지죠. 62년에 있었던 임술 농민봉기 혹은 진주 밀란으로 불리는 사건입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이야 갑, 한, 텐으로부터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살펴보죠. 다음 조약이 맺어진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1조 중국 상무위원은 개항한 조선의 항구에 주재하면서 본국의 상인을 돌본다. 중재한 사건을 맞아 조선 관원과 임의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북양 대신에게 정하여 조선 국왕에게 공문서를 보내 처리한다. 2조 중국 상인이 조선 항구에 개별적으로 고소를 제기할 일이 있을 경우 중국 상무위원에게 넘겨 심의 판결한다. 이 밖에 제3문제에 관한 범죄 사건에 조선 인민이 원고가 되고 중국 인민이 피고일 때에도 중국 상무위원이 체포하여 심의 판결한다. 웃기는 내용이 나왔죠. 상인에 대한 치외법권이 규정된 거. 치외법권이 규정된 거. 지금 뭐 중국 상인이 계속 나오죠. 임재상 할 때 상민 수륙 부역 장정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른쪽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봐요. 1882년에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되죠. 90군대에 대한 차별 대우가 원인이 되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재물포조약이 체결되게 되고 일본 군대가 공사관 주둔을 목적으로 조선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이 되면서 청나라 상인들이 조선의 내륙에 진출을 해서 조선의 상인들하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암기 임재상이라고 암기한다라고 했어요. 이 중에 이제 상민 수륙 무역 장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문제에서 다음 조약이 맺어진 배경을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이모군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선지에서 이모군란을 찾아주면 되죠. 자, 1번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해밀턴 항이라고 했다. 러시아 남하를 구실로 해서 점령해서 한 2년 정도 지내다 갔다. 굉장히 잘 나옵니다. 2번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였다. 이거 동학농민운동의 과정 중에서 텐진조약, 우리가 갑, 한, 텐 했죠. 갑신정변 이후에 텐진조약이 맺어지게 됐는데 청군이 들어오게 되니까 텐진조약을 구실로 일본도 들어오게 되죠. 그 이후에 청일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3번 99인들이 이모군란을 일으켰다라고 하죠. 정답이 되고요. 4번 시전상인들이 철시투쟁을 전개하였다. 상민수륙 무역 장정에 대한 이야기가 맞는데요. 이건 이제 그 배경이 아니라 결과라고 봐야죠. 상민수륙 무역 장정의 결과로 청상인들이 내륙에 진출하면서 시전상인들하고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전상인들이 철시투쟁을 했다. 5번 운요가 강화도에 접근하여 무력 시위를 벌였다. 하게 되면 강화도 조약 이전에 75년도에 운요 사건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